복습용으로 우리 경우의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6가지가 나오겠죠?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동전 한 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2가지가 나오겠죠? 앞과 뒤.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법칙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 이 2가지를 구분하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고요.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합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어떤 키워드를 맞추면 되냐면 또는 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주면 됩니다. 또는 이란 말이 뭐다? 합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합의 법칙. 자, 예를 들어 예시를 다 들어왔어요, 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A의 경우의 수를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요, 2가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원래.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A, B가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건 A는요, 2의 배수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몇 개입니까? 2, 4, 6이니까 몇 가지 나오죠?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두 번째, 선생님 사건 B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3과 6이라서 2가지가 나오게 되죠. 아, 3의 배수. 그쵸? 그럼 선생님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 2가지를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 더하기 2를 해서 5라고 적어주면 틀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6이 겹치죠. 맞아 안 맞아? 6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사실은 하나를 빼줬어야 돼요. 2번을 더한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답은 4라고 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들이 합의 법칙 너무 쉬우니까 대충 풀다가 이걸 안 빼줘서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학교 시험에서도.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때는 꼭 뭐 조심해라? 겹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겹치는 게 없으면 더하면 끝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좀 이따 이거 다 하고 한꺼번에 할게.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쌤이 뭐라 했냐면 또는 보이죠? 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나옵니까? 2 곱하기 12, 20이니까 10가지가 나오겠죠? 14의 배수 몇 개 나올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2 곱하면 26이니까요. 그 다음에 2와 13의 공배수가 26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있어 없어? 공통인 게 없죠? 뺄 게 있어 없어? 내가 2개 더해주면 답 11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면 2의 배수 10개, 3의 배수 3, 6, 18이니까 6개. 근데 2와 3은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6이죠? 6의 배수를 빼줘야 돼요. 겹치니까. 6의 배수 몇 개입니까? 3, 6, 18이니까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6의 배수를 빼줘서 총 답을 뭐라고 써야 된다? 13개라고 써줘야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A가 2의 배수, B가 3의 배수.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빼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배울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건 2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서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럼 됐고요. 두 번째 곱의 법칙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합의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곱의 법칙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그리고, 이고, 연속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뭘 한다? 곱하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출발점에서 중간에 경유지가 있어요. 경유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죠. 경유지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2가지예요. 2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되죠. 그럼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2개를 곱하기를 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증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출발점에서 경우지를 얘로 갖다 합시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얘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얘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근데 매번 이걸 다 더하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지?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시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상의가, 우리 옷 상의가 3벌이 있고요. 하의가 5벌 있었대요. 그러면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네,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지가 나옵니다. 왜지? 상의와 하의는 동시에 입어야 되죠? 하나라도 안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경찰을 불러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얘가 별개의 사건이냐? 아, 더한다. 동시에 일어난다.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거는 곱한다. 이거 두 개만 구분을 해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미 설명은 했고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갈게요. 쉬운 문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17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몇 개 던진대요? 두 개를 던진대요. 자,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차이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4 이상이 나야 된댔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차가 4라는 거는 플러스로 4가 나는 건지 마이너스로 4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둘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 어떻게 할까요? 만약 주사위가 1이 나왔다. 그 다음 주에서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차가 4일 때를 해볼 거예요. 차가 4가 나올 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2가 나오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죠.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돼요? 거꾸로가 됩니다. 플러스로 4차이, 마이너스로 4차이 맞아 안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 아니면 얼마 때? 5일 때를 해보죠. 5일 때는 얼마예요? 1과 6, 6과 1 맞습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차가 6 나오는 건 있어? 없어? 없죠? 6, 0, 0이 없으니까 맞죠? 끝났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입니까? 얘가 몇 개예요? 4가지. 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질문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별개죠. 그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답 얼마?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두 개를 곱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별개죠. 그래서 두 개 더해줘서 답 5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곱에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홀수가 나와야 된대. 자, 질문입니다. 두 숫자를 곱할 건데 홀수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돼요. 홀 곱하기 짝, 2 곱하기 3은 6이잖아. 짝수 나옵니다. 짝 곱하기 짝도 짝수예요. 유일하게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거는 홀 곱하기 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동시에 던졌죠? 자, 첫 번째 주사위가 홀에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개입니까? 1, 3, 5.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1, 3, 5. 경우 몇 가지? 3가지. 근데 이거는 동시에 던질까 뭐예요? 별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두 개 뭐 한다? 곱한다. 답 얼마? 9. 답 1번 되는 겁니다. 원리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기도 동시에 던졌다는데 왜? 네. 어디요? 자, 얘는 기준이 달라요. 잘 보세요. 얘는 근데 동시에 던진 거는 맞는데 나오는 눈의 차가 4인 경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차가 4인 거와 4가 5가 나오는 게 동시에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별개 사건을 더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시에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곱하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진짜 동시인지 별개인지를. 얘는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가 동시에 뭔가 이루어서 이 둘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둘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21번도 많이 질문하는 문제라서 한번 보고 갈게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가장 긴변의 맞습니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긴 변이 얼마일 때? 9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얼마일 때? 7일 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장 긴 변이 9면 어떻게 됩니까? 9, 7, 5 이렇게 세 개 될 수 있죠? 그 다음 뭐가 돼요? 9, 5, 4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9, 7,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7이면 어떻게 됩니까? 5, 4. 7, 5, 4밖에 안 되죠? 총 몇 가지 나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답 세 가지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겠죠?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좀 더 늘리면 되겠죠? 변의 길이를. 훨씬 더 많이. 그쵸? 일일이 따지게, 많이 따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 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는데요. 빠르게 보죠. 자, 이거 뭐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번 예시를 들면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일렬로 줄을 설 거래요.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네.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5명이 다 올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한 명이 여기 줄을 섰으니까 4명, 그 다음은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입니다. 그리고 얘는 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시에 쓰는 거죠? 그래서 다 곱하기를 해주면 답니다. 120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럼 5명 중에 3명의 줄을 세워볼게요.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자리가 생기겠죠? 첫 번째 몇 명 올 수 있나요? 5명. 두 번째는 4명. 세 번째는 3명. 곱해서 얼마? 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 개념이 바로 순열입니다. 자, 순열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순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NPR이라고 씁니다. N이 뭐냐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P가 순서를 의미합니다. 순서를 고려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를 순열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5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5명을 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5P5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답 120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푸는 방법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냥 얘를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지 실제로 푸는 방법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만 표현만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면 뭐라 쓸까요?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3명을 줄 세워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을 무조건 이 앞에부터 시작합니다. 몇 개를 쓰면 돼? 3개를 쓰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답 60 되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해됐죠?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번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학교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할 때는 거의 100% 나옵니다. 자, 이웃할 때는 무조건 몇 개 취급하라 했어? 그 이웃하는 아이들을. 네, 무조건 1개 취급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D 사람이 있는데요. A, B가 뭐 한대요? 이웃한대. 그럼 A, B를 하나를 묶으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 겁니다. 맞죠? 근데 질문 A, B가 이 지들끼리 이웃하는 거지만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2 곱하기 1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순열로 아주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4P4 4명 중에 4명을 줄을 세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명 중에 2명을 줄 세운 겁니다.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 2명 중에 2명을 줄 세웠다. 어차피 식을 쓰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줄 세운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곱하기가 된 겁니다. 답 얼마? 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곱해서 하는 거는 계산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요? 네, 불가능합니다. 얘를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됩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표현법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표현이야.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똑같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는 표현을 예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당연히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죠, 문제가.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요,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여사건으로 풀려고 했어요. 여사건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전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한 몇만 나와요, 진짜. 근데 이걸 그럼 애들이 계산하다가 어떻게 돼요? 계산 실수를 100% 합니다, 애들이. 옛날에 연초고등학교가 가위가위보 경우의 수를 낸 적이 있거든요. 가위가위보 줄 세우기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경우의 수 답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기본 2만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저희 학교 프린트 부른데 지금 그래요. 네. 실제로 서술형 그때 4번인가로 나왔는데 경우의 수 답이 몇 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잘못 푼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그해 시험을 굉장히 못 봤습니다. 애들이 왜? 그거 여러 번 막 곱하기 여러 번 하다가 망한 거야. 그래서 자 쉽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몇 번? 풀이 2번입니다. 지우 집중해주세요. 자 풀이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웃해야 되는 걸 나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3명을 나열하잖아요. 자리가 빈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이 자리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A와 B가 이번엔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C, D, E는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C, D, E를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셋 배치를 합니다. 그럼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자리 중에서 몇 명을 줄 세우면 돼요? 2명만 줄 세우면 되죠.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으면 절대로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리 중에 2명을 집어넣은 거야. 순열로 표현하면 4P 2가 돼서 4 곱하기 3이 된 겁니다. 맞죠?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순서를 고려하는 거니까. 왜냐면 A가 첫 번째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 선택했으면 B는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C, D, E도 줄을 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명이 줄 서는 경우 3P 3이 된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C, D, E를 줄 세우는 방법이죠. 곱해서 답이 얼마? 72가 나옵니다.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도 답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근데 여사건으로 푸는 거는 비추. 고등학교는 전체 경우수가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이 2번으로 풉니다. 알겠죠? 풀이 2번으로 무조건 푸세요. 그럼 쉽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우리 문제 풀 거예요. 자,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는 그냥 없는 것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체육 시간에 우리 팀 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랑 B랑 C랑 D가 있어요. 근데 팀을 2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영이가 나는 무조건 A를 데려갈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영아, 너가 무조건 A를 데려갈 거야. 근데 총 4명을 뽑을 거래. 그럼 A를 고려해, 안 고려해? 뽑을 때. 맞지? 내가 이미 데리고 가잖아, 우리 팀으로. 그럼 얘를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난 몇 명을 뽑으면 돼? 그치? 총 4명을 뽑을 건데 A는 이미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얘 없는 거 취급하는 거야. 그럼 몇 명만 뽑으면 돼? 나는 실제로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만약에 1라고 했었다면 4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개념은 없는 거 취급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하나 더. 자,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설 건데 A는 무조건 제일 앞에 서야 된대요. 그럼 얘를 고려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만 줄 세우면 돼? B, C, D만 뒤에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답 6가지입니다. 끝. 맞잖아. 제일 앞에 서는 놈이면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 빼고 생각하면 되지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정은 무슨 취급한다? 없는 거 취급한다. 그럼 자, EX 볼게요. 좀 어려운 거, 좀 복잡한 거. 문제도 뭐라 했냐면 A가 제일 앞에 서고 B, C는 뭐 하래? 이웃하래요. 자, 그럼 A는 제일 앞에 선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 취급해. 맞지? 그리고 B, C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 취급해. 그럼 총 몇 명이 줄 서는 거야? 3명이 줄 서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순열로 표현하면 3P 3이 됩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2P 2가 된 거예요. 곱해주면 답입니다. 이해됐죠? 고정된 개념은 없는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고정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취급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보세요. 반드시 포함한다면 어떡합니까? 제외하죠. 그런데 3명을 뽑을 거면 A는 이미 뽑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명을 깎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이미 뽑았으니까 맞아 안 맞아? 봐봐. 이번엔 반대로 반드시 포함하지 말래. 얘는 우리 팀에 뽑으면 절대 안 돼. 그럼 A 제외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3명 뽑기 맞아? 얘는 그대로 3명 뽑는 거 맞아 안 맞아? 뽑는 인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지. 왜? 제외를 시킨 거잖아.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 우리 팀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후보가 줄어든 거지 뽑는 인원은 잘 줄지 않는다. 맞지? 네.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얘는 반드시 포함시키라며. 그럼 얘가 이미 우리 팀을 데리고 왔잖아. 그럼 총 3명을 뽑을 거면 이미 1명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포함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A를 제외하고 그러면 아직도 3명이 남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키는지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는지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총 뽑는 거에 제한이 바뀌게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까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봅시다. 941번. 이거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자, 이거 아주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이거 고1 거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자, 어떻게 하냐? 가장 짧은 거리 구해달라 했죠? 네.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이거 좀 더 까다로운 거 해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자, A부터 B까지 가는 거리를 구해달래요. 최단 거리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1, 1, 1 갈림길마다 1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갈림길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으로 더합니다. 얼마예요? 2 더하면 얼마? 3 네. 더하면 4 네. 더하면 5가 되죠. 네. 또 더합니다. 3 6 10 15 더합니다. 4 10 20 35 네, 경우에서 총 35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경우에서 구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방금 밑에 문장 어디 들렀다 오라고 하죠?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박스를 칩니다. 이렇게 박스를. 네.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거리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네. 그러면 갈림길마다 1, 1 체크합니다. 대각선을 더하면 2, 대각선을 더하면 3. 네,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세 가지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하나, 둘, 세 가지 맞죠? 똑같겠네. 그래도 1, 1, 1 합니다. 더하면 2, 더하면 3. 그럼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입니다. 그럼 3 곱하기 3의 결정에는 연속해서 가는 거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건 따로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39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필요한 거 보여줄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A에서 C로 가라고 했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A에서 C로 가는 거는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기준이 다른 겁니다.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가는 경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A에서 B를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를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 9가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A에서 C로 바로 가려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두 아이는 별개의 사건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별개의 사건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더해주면 답 11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고개 들어봅니다.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만들기 한번만 해볼게요. 자연수 만들기. 자연수 만들기는 별거 없어요. 0이 포함되는지 0이 포함되지 않는지만 잘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자연수를 만들 때 0이 포함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그래서 빼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0부터 8까지를 두 개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선을 딱 끄세요. 이렇게 쉽게. 네. 총 개수는 9개입니다. 0부터 8까지니까 총 개수는 9개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0 제외하면 몇 개예요? 8개. 1부터 8까지니까. 자, 그럼 1부터 8까지 하나 썼지? 네. 그럼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8개. 왜냐면 0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지?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야. 곱하면 얼마?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0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 세우기랑 똑같아요. 앞자리 몇 개 올 수 있어? 8개. 두 번째는 7개. 8개. 1부터 8까지니까. 아. 맞습니까? 네. 7, 8, 56. 답입니다. 그러니까 0이 없으면 그냥 줄 세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0이 포함되면 앞자리에 0이 못 오고 뒤에는 0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대표뽑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럼 넘겨보세요. 좀 중요한 거 한번 설명하고 올게요. 자, 페이지 956번 보세요. 956번. 중요한 건 딱 풀고 넘어갈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5명이 줄을 세운대요. 네. 그런데 A, B가 양 끝에 선다고 했죠? 네. 뭡니까 이거? 고정입니다. 네. 그럼 A와 B를 끝에 세웠죠? 네. 그럼 몇 명만 줄 서면 돼? 3명만 줄 서면 되지? 네. 3명 줄 서는 경우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요. 근데 문제는 A, B가 양 끝이라고 했지 꼭 A가 앞이란 말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 그 답 12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 한번 볼게요. 나와 동생은 이웃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자리 몇 개 남아요 그러면? 4개가 남죠? 그럼 4명 중에서 몇 자리 세울까? 몇 명이 들어가면 나와 동생 2명만 들어가면 되죠? 4 곱하기 3이 됩니다. 4p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세 사람도 줄 세워야겠죠?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72가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별거 없지?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빈자리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진다 그랬어요. 맞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유준아 다 했니?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고를 마무리할게요. 나머지가 쉬운 거 이거 볼게요. 문제에서 320보다 작은 숫자 구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쌤이 하나는 하면 쉽습니다. 320보다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1이겠죠. 자, 첫 번째 1부터 합시다. 그럼 뒤에 두 자리 1은 고정된 겁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자리만 생기면 되죠. 1 썼어요. 몇 개 남았어? 그럼 첫 번째 몇 개 올 수 있어? 4개. 그 다음은 3개 곱하면 12가지. 자, 2도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4 곱하기 3이죠? 12가지. 자, 3 있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3이 왔죠? 그럼 앞자리 뭐가 와야 돼? 120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 와야겠죠? 맞죠? 그럼 3과 1을 썼어요. 몇 개 남았어? 3가지 남았죠? 3가지. 근데 3 다음에 2가 오면 올 수 있어 없어? 뭐지? 32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올 수 없어. 끝났어. 그럼 몇 가지야? 27가지. 답 3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 자리 자연수 이런 물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숫자들을 고정시켜서 그때 이후로 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쉬워. 이걸 다 일일이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자리 숫자를 고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거는 그냥 우리가 그거 따지면 되는 거지. 이러면 쉽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일일이 다 따지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31보다 작은 숫자 구하라 했죠? 그럼 첫 번째 뭐 할까? 1부터 하는 겁니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앞자리 0은 못 와요. 그럼 뒤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1 썼으니까 4개 올 수 있죠? 두 번째 2가 와도 몇 개 올 수 있어? 4개 똑같이 올 수 있지? 3이 왔을 때는 뭐밖에 못 와? 0밖에 못 와.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9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거. 봐, 원래 똑같아 안 똑같아? 앞자리 고정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풀면 진짜 쉬운 거예요. 원리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금요일날 조합 설명 마저 할게요. 알았죠?